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시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다시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한 2가지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일반적인 일을 겪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 다시마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다시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 거고 해주실 이야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병이랑 좀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작 증세랑 좀 비슷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저희 집안이 좀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금지였는데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여쭤보니까 저희 집안의 외가 쪽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귀신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되게 심하게 보였는데 점차적으로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저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네, 지금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약간 영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 실제로 영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와주는 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다시마님 저희 방송에서 본인과 비슷한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다시마예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된 오빠들이 있는데요. 네, 형제예요. 이 주인공은 동생 쪽인 너구리라고 부르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너구리? 오빠에게 네.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에요. 사람. 너구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실 제가 도와주는 신분을 할매라고 부르거든요. 할매가 본인이 있는 곳에서는 너구리가 약간 좀 돈 좀 모은다, 약간 좀 꽁쳐서 뭘 한다라는 은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전화상으로 먼저 연락을 했었다 보니까 얼굴을 몰랐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 너구리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너구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너구리 오빠도 사실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오빠다 보니까 영적인 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제가 좀 돌비님 영상도 봐봤는데 이 오빠처럼 좀 똘끼가 있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오빠가 어느 정도냐면 음기를 설레해요. 아, 음기를 설레하고 좋아한다? 네, 약간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봤는데 음산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곳이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폐가를 갔다가 폐가에서 놀아요. 놀고 강령술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찰리 채플린 같은 강령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알았대요. 근데 보통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다시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또 어느 정도 나아졌으니까 괜찮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넘어갈 정도로 음기를 되게 이제 약간 설레하는 느낌이어서 실제로 같이 약간 본인이 설렌다, 낭만이 있다 라고 느끼는 곳을 같이 가봤는데 저는 이제 보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데 계속 뭔가 누군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굉장히 음산하고 뭔가가 많이 있는데 그게 되게 분위기 있지 않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음기를 설레하는 오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걱정돼서 앞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 오빠의 행동이. 아, 네. 약간 공포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니 왜 이거를 경고를 들었는데 왜 이러냐라고 할 정도로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제 말을 신뢰하기도 하니까 안 그러기 때문에 좀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갑자기 이미지가 보인다거나
이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냥 이유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거 조심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게 돼요. 너구리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까 되게 쎄하더라고요. 사고 친 것 같다, 사고 친 것 같다 하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냥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욕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진짜 기분이 못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 주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전화 통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시장 통해서 전화한 느낌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싶어서 오빠 뭐 TV 틀어놨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약간 서로 교류가 덜한 상황? 그러니까 잘 친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몰랐었는데 자취방을 살고 있었어요, 이 오빠가. 근데 TV가 없었단 말이에요. TV가 없어서 TV 소리가 난리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뭐 집이지 않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물어봤더니 집이지 라고 하다가 따라왔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뭔데? 또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분명 그 당시에 한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3일 전 제가 말을 했어요. 갑자기 느낌이 쎄해가지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일주일간 여자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그럼 알겠어. 일주일 동안 안 만날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믿었죠. 믿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를 만났는데 이게 본인 생각으로는 이성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성으로 느끼지 않은 여동생을 만났대요. 그것도 여자니까, 예. 네, 그래서 내가 여자 만나지 말랬지. 왜 그러는데 대체? 일단 알겠다. 말을 해봐라. 이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여동생이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좀 기분이 꿀꿀한데 드라이브 한번 가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오빠가 그때 당시에 차가 있어서 그래 뭐 기분 전환하면 좋지 하면서 그냥 갔대요. 근데 가놓고 그 운전을 하려고 보는데 내비게이션에 가자고 하면은 어디 가자라고 정하잖아요, 장소를. 그래서 장소를 물어보니까 나 절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빠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약간 기분 전환으로 절을 한 번씩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대로 출발을 했는데 거의 도착할 쯤에 뭔가 쎄함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오빠가 음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진짜 이건 죽을 것 같다 할 때 이제 멈추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절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제가 들었던 그 소리 났다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안에 있나라고 봤는데 바글거리지도 않고 그냥 거의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 뭔가 쎄한데 이렇게 경보가 울린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가기 싫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나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 니 혼자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빠가 헬창이거든요. 근육이 좀 있는 편이에요. 좀 힘이 세요. 그리고 보통 여리한 여자분이 그렇게 힘이 센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꼭 가야 된다면서 그 여자분이 질질질 끌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 도착을 해보니까 어떤 곳이었냐면 절인데 납골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를 또 만나러 갔냐면 자기 아버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의 아버님.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소름 끼쳐서 진짜 너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쌍욕을 막 퍼붓고 도망치듯이 나왔대요. 그냥 버리고. 그랬더니 그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약간 좀 징크스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고양이가 돌아다녀요. 살아서. 한 번씩 봐요. 근데 되게 특이한 곳에 막 있어요, 고양이가.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고양이 사체를 봅니다. 예. 오는 길에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소름 끼쳐서 이건 진짜 다시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이거 미쳤다. 말 들을 거 이러면서 왔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이제 딱 걸었던 게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소름 끼치는 걸 느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상했던 거예요. 그 여자분이 뭔가 홀리셨던 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갑자기 그때 만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오빠, 지금 기종 내가 옛날에 썼던 기종이어서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질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냥 준다고 얘기를 하고 만나자마자 폰 케이스를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되게 싸한 거예요. 대체 오빠 뭐 받아온 물건이나 이런 거 없지? 라고 물어보니까 폰 케이스를 그걸 받았대요. 그래서 그 오빠 버려야 된다. 그 손으로 버려야 된다. 꼭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창문 밖에 던지면은 그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거 바로 있다. 거기 던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라고 하자마자 이미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뭔가 쎄해서 손으로 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서 그 오빠 차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위험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할매를 불렀습니다. 할매는 저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어떠한 존재고 어떤 신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무당처럼 살 팔자긴 한데 무당은 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알고 내 명패를 알면 너는 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절대 알지 말라라고 해서 자세한 어떠한 신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인간에게 오지 않는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저승 쪽에서 일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자세히는 잘 모르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라서 바로 불렀죠. 네. 할매 또 일 터졌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니까 할매가 담배 한 개비 피워라. 그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바로 담배 기종까지 알아가지고 피우고 나서 그 소름이 싹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맞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뭘까요? 이번에는 그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 형이 나옵니다. 이 형은 이제 곰이라고 부르는데 곰오빠라고 불러요, 제가. 그러니까 좀 덩치가 있는 오빠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 너구리 오빠가 홀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치면은 이번에는 진짜로 귀신에 홀리는 일이 생기는데요. 어느 날 또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 형이 있지. 형 집에 좀 가라.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된다. 오빠 혼자 못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그때 당시에도 형을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곰오빠를 알고 있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을 가게 됩니다. 부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형제가 진짜 극과 극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를 알기 전에는 미신을 안 믿었어요. 귀신이나 오컬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오빠에게 물어보니까 그날은 처음으로 귀신을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둘 다 성격이 완전 극과 극이다 보니까 이 너구리 오빠는 돌아다니는 걸 진짜 좋아해요. 본인이 하루라도 움직이질 않으면 엉덩이에 가시가 돋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밖을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곰오빠는 그냥 곰처럼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는 너구리 오빠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오빠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나가서 뭐 죽고 싶어? 정신 차려. 이런 거예요. 이유는 솔직히 잘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3일째 되고 나서는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너무 성급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찰나에 이 오빠가 도저히 못 참겠다. 자기가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꼭 너무 가고 싶다. 미치겠다. 거기 가야 된다. 자긴 거기를 꼭 가야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톡으로 하다가 이상함을 느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여자가 계속 낄낄대는 거예요. 가자.
가자니까. 가자고. 가자. 왜 안 가? 나 가고 싶잖아.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길래 얘는 또 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이게 진짜 안 갔음 싶긴 한데 오빠 진짜 너무 미칠 것 같나?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미칠 것 같대요. 거의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무조건 고모빠 끼고 있어라. 안 그러면 오빠 진짜 죽는다. 조심해라. 하면서 전화는 절대 끊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무슨 짓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되게 이상했던 게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움직여요. 이 오빠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말한 대로 움직이니까 너무 쎄한 거예요. 대체 뭐 하려는 거지? 그래서 또 물어봤죠. 저희 소방관 같은 우리 할매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할매 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끝까지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라고? 그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느껴지기로는 되게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냥 가봐라 믿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계속 듣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차를 빌려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빌려서 가는데 그 고모빠가 옆에서 보니까 되게 너무 소름 끼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인데 동생 같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적으로 느끼지 않던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그런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동생에게서.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지 저한테 계속 붙잡더라고요. 다시 말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횡설수설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일단 진정해봐라. 할매가 얘기를 하기를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정해봐라 라고 한 상태에서 쭉 가고 있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관광지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예. 그래서 대체 어느 곳이길래 저렇게까지 끌려 하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대체 어떤 곳이냐. 절벽이 있는 곳이고 관광명소로 좀 유명하긴 하다. 근데 너무 쎄하다 본인도. 고모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누가 봐도 설레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너구리 오빠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설레가지고 기분 좋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서 오빠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 떠오르는 거 좀 마음 잡아라.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근데 가서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쭉 가는데 그때 당시가 밤이었어요. 예. 이제 엄청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되게 분위기가 또 음산하더래요. 그래서 보통은 큰 주차장을 쓰잖아요. 주차장이 2개 있는다 치면은. 근데 작은 주차장만 가로등이 좀 켜져 있고 큰 주차장은 아예 꺼져서 아예 안 보였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은 주차장만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비가 와서 이거 진짜 위험하다 싶어서 그 고모빠 말리려고 했대요. 이거 좀 아니다. 좀 가자. 이거 아니다. 이제 왔으니까 좀 됐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아니 기왕 왔는데 돈 빌려서 차를 몰고 왔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구경을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좀만 더 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다리라고 하길래 그냥 이제 저는 가만히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소리치면서 조용해라 그만해 이러면서 뭐라 했었긴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듯 하다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했는데 이 오빠가 또 가겠다고 가더래요. 그래서 고모빠도 약간 말릴 틈도 없이 계속 쏜살같이 가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일단 따라가고 있었대요. 제가 꼭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거기가 산이랑 절벽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에 산에서 모든 시선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고요. 고모빠가. 거기서 쭈뼛 걸어가지고 아니다 진짜 가자 하면서 3번이나 말렸대요. 근데 그거 듣지도 않고 그냥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달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붙잡았는데 거기 바로 앞쪽에 절벽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갔던 것 같은데 그 고모빠도 그때 제가 들었던 목소리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아깝다 데려갈 수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보를 하려고 좀 얘기를 물어봤어요. 서로 각자 물어봤는데 기억하는 게 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오빠는 자기가 그냥 여기에 가면 멈추면 되겠지 싶어서 멈춰서 자기는 산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근데 고모빠 시선으로는 얘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막 죽을락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또 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모빠가 말한 대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죽을 뻔 했었는데 아마도 그 고모빠가 있었기도 하고 또 너구리 오빠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믿고 있었나 봐요, 할매가.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겨우 끌고 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오빠도 되게 사연이 깊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일도 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막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실 좀 동거를 했던 여친이 있었는데 여친이랑 이별을 하고 나서 우울증이 확 올라왔던 거예요, 이 오빠가. 그래가지고 아마 그 안 좋게 돌아가신 귀신이 붙은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나아져가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준비해주신 이야기는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지만 소중한 사연을 이렇게 또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마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마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을 테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다시마님이 찾아오셨죠.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어우, 다시마님. 네, 안녕하세요. 시들무를 참여하면 하실수록 편해지죠? 근데 이번에는 네. 제가 제보할 내용이 사실 지금 곧 있으면 원래는 돌비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저 때문에 알게 된 너구리 오빠가 예. 듣는다고 해가지고 예. 좀 그거 관련돼서 좀 긴장이 되긴 하네요. 너구리 오빠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구리지 않습니까? 네. 그냥 진짜 너구리로 라쿤 막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너구리다. 일단 먼저 네. 오빠 미안해.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네.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혹시라도 너구리님이 욕을 많이 네. 먹는 내용이라면 네 어쩔 수 없어요. 다시마님이 한 명 묻고 가는 거죠 뭐. 네, 인생 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네. 이야기일지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다시마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너구리 오빠와 고모빠가 나옵니다. 저번에 시참 때 말씀드렸던 친한 오빠들인데요. 이 너구리 오빠가 좀 미리 허락을 구했습니다. 오빠를 좀 나쁘게 말해도 되냐라고 오호.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지금 좀 변했어요. 좀 많이 변했고 할매가 도와주기도 해서 이 오빠가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진짜 누가 봐도 양아치처럼 보일 정도로 욕도 자주 하는 편이고 누가 시비를 좀 건다 하면은 약간 양아치처럼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오빠가 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는 할 겁니다. 제가 그 일이 일어난 거는 대구에서 일어났는데요. 대구를 제가 처음에 어느 정도 갔을 때 한 며칠 정도 안 됐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너구리 오빠랑 고모바랑 이렇게 세 명이서 여기저기 뭐 둘러보기도 하고 대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 국밥이 있는데 거기에 좀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장 쪽으로 갔어요. 근데 너구리 오빠가 그때 차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고 갔기 때문에 시장 근처에는 지금 주차하는 곳이 없어서 근처의 길가에 주차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좀 신기한 곳인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양반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곳이다 보니 무당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 가는데 집집마다 이상하게 사람 얼굴이 전시되어 있듯이 탁탁탁 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오빠들도 제가 귀신을 보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봤다. 혹시 여기가 대체 무슨 곳인지 혹시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 여기가 좀 무당분들이 좀 있을 거다.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거기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갔다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차에 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클락션을 울려야 되잖아요. 나오라고. 근데 뭐 당연히 그때는 욕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너구리 오빠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위험 신호를 보내야겠다 하고 이제 클락션을 울렸는데 어떠한 남자가 거기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그 클락션을 듣고 보통은 아, 자리 비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이 슥 다시 와가지고 그 너구리 오빠를 쳐다보면서 약간 욕을 했어요, 입모양으로. 오. 먼발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버튼이 눌린 거예요, 이 오빠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창문을 내리고 바로 뚫린 입이라고 지금 뭐라 하는 거냐. 장난하냐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거기에서 또 이 오빠가 눈이 평범할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뭔가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눈에 광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살기가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어서 살벌하게 뭐라 했어요. 그래서 미친 거냐 이랬는데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성격이기도 했고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쭉 가다 보니까 또 가는 길이 집이었나 봐요. 그 남자분이. 그래서 쭉 가고 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까지도 따라가서 욕을 한 거예요. 욕을 막 하면서 네가 그 입이 뚫렸으면 뭘 하냐며 하면서 욕을 뱉으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쌍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먼발 하면서 막 화를 막 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고모빠도 아 그만해라 그만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욕을 하는 중간에 말리기 시작했어요. 왜 말렸냐면 처음에는 아니야 그럴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분 뒤로 장승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 키가 컸어요. 한 5m 정도라고 할 정도로 예. 엄청 키가 크고 옛날 복장에 선비 옷처럼 두루마기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얼굴이 장승 같은 거예요. 그냥 되게 주름진 얼굴에 눈이 엄청 험악하고 그 상태로 진짜 삐쩍 말랐어요. 그 상태로 그 남자 뒤에서 뭔가 중얼중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뭐라 얘기를 하는 거지 했는데 그 너구리 오빠가 마지막으로 찢어 죽일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에 갑자기 획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 오빠를.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말린 거죠. 그래서 하지 마라 하고지고 출발을 했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느낌은 안 나서 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추측상으로는 무슨 느낌이었냐면요. 조상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래 혹시 그 조상 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신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죠. 네네. 그래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조상귀라기보다는 조상신의 느낌이었는데 이게 뭐 제사를 잘못했는지 어떤 거에 문제가 생겼는지 원망이 강하고 한이 강한 느낌이어서 약간 악귀로 넘어가는 악신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의 단계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따라오진 않았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를 도와주는 할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신이었기 때문에 하던 일이 있는데 수호신인 경우도 승급을 하듯이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 뭐 인간으로 치자면 약간 불법의 느낌이라서 저를 이제 보호하는 게, 그래서 하던 일도 있고 저를 도와주는 일도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할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뭐 따라오는 느낌도 오고 뭐 이제 몰려오는 느낌이라던가 안 좋은 느낌은 안 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약간 좀 순간 화나셔서 그렇게 보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3명이서 놀다가 제가 고모빠 집 근처에 살기도 했고 고모빠랑 또 무슨 일을 하기로 해가지고 또 너구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못 가는 상황이라서 그냥 데려다주는 상황이었는데 예. 가는 길에 이번에는 고모빠가 뭔가를 보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 오빠도 한 몇 년 동안 자기는 귀신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물어보니 이 사건 이후로 자기는 그걸 믿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보이는 걸 느끼고 그때 그 어떠한 큰 할아버지의 모습이 두루마기를 입고 좀 키가 컸대요. 제가 말한 것처럼 한 5m 정도로 컸대요. 그래서 거인의 느낌이 났는데 그게 서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약간 조상귀의 느낌이 탁 나는 거예요. 그때 봤던. 그래서 이거 따라왔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약간 귀신들에게 보여지기로, 신들에게도 보여지기로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네. 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약간 약이 타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보인대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똘비의 기운이라던가 할매의 기운이 서려 있어서 원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기운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할매가 있다 보니까 퇴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인데 약간 무당은 아닌데 거의 무당 같은 사람이다 보니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내리려는 거를 이 오빠랑 멀어지려는 거를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거의 도착할 쯤에 또 어떠한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여자 귀신이었고 머리를 쭉 내리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은데 그 귀신이 딱 한 손가락으로 그 너구리 오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뭔 소리가 들리는데 정확히 잘 안 들려요. 멀어서. 그래서 이거 진짜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차 돌려 이랬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서 근처에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오빠 이대로 가면 일 터질 것 같다 해가지고 일단 제가 몇 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그 500원 돈전이 있었어요. 500원 돈전을 약간 비방처럼 들고 다녀라.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인따라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 걔 그렇게 온 이유가 그 느낌이다 해서 그 오빠에게 줬어요. 그리고 하루밖에 안 되니까 조심해라. 내일 바로 내가 전화를 하긴 할 텐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이번엔 그 귀신이 그대로 없어지더라고요. 원래 보이지 않던 얘였어요. 그래서 이건 경고거나 아니면은 위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내고 그 오빠 집으로 갔어요. 오빠 집에 가고 나서 한창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예. 근데 거기가 방 구조가 현관문이 있고 바로 부엌이 있고요. 그 부엌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이 약간 유리창이 좀 보이는 문인데 약간 불투명한 유리창이 덜 되어 있었어요, 마감이. 네. 그래서 그 사이로 투명하게 보여요, 밖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오빠랑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센서등이 깜빡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가 그런 일이 없었대요. 새로 갈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본 적도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문 쪽에서 똑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또 장승 같은 그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오.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하긴 했어요. 당황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당황한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노려보고 있으니까 쓱 다가와서 그 문가에 눈을 가까이 갖다 대고 걔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이제 흉내를 못 내겠는 게 쇳소리가 나면서 약간 그 칠판에 긋는 찍찍 하는 소리랑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 어딨냐요?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별것도 아닌 것이 높으신 분 등에 업고 나를 쫓아내려 해? 무당도 아닌 주제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화를 냈어요. 네가 뭔데 그딴 판단을 내려? 네가 할 일이 뭔데? 너 뭐 하는 건데? 뭐 하려고 왔는데? 하니까 그제서야 약간 걔를 어떻게든 찢어발겨 죽여야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걔 어딨냐? 너한테 관심 없다. 어딨냐?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 사이에 곰오빠는 끼어 있어가지고 이제 원래 그 곰이라고 한 이유 자체도 되게 커요. 그 키도 한 183 정도 되고 체격도 있는 편이라 약간 곰 같은 이미지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오빠가 약간 덜덜덜 떨더라고요. 뭔가 기백이 느껴졌다. 안 느끼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 계속 느낌이 왔대요. 그러면서 센서 등은 계속 깜빡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막 화를 내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없네. 대체 어딨지? 없네. 이러다가 네가 숨겼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 말도 안 듣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너구리 오빠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오빠 큰일 났다. 그쪽으로 갈 거다. 절대 문 열지 마라. 절대로 열지 마 하면서 그 오빠를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 오빠가 또 한 성격 하다 보니까 와보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게 나가니까 오빠 정신 차려라. 사람 아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난 모르겠다. 내가 왜 그런 짓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욕지깃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오빠 그러다 죽는다. 하지 마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오빠가 약간 음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빠도 그 홀린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귀신도 아니고 신이었던 그 존재가 간다는 건 애초에 귀신도 그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원래 어려워요. 근데 센서 등은 그렇게 원래는 문제가 없던 거를 망가뜨릴 정도면 그리고 참고로 들어왔던 그 문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삐비빅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그냥 그 고장이 나서 문이 닫히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만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해서 겨우겨우 말리고 그 존재가 왔다 갔다 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똑똑 소리가 들린다거나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나니 그 일이 없어지고 저희의 그 만능 해결사 할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할매가 딱 그 너구리 오빠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안 들리니까 전달을 해달라. 인성을 똑바로 고치고 살라고. 네가 그러니까 그거를 잡것을 끌고 보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화를 막 내면서 그만해라. 잘 해라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들도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해서 해결을 해주고 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급했던 거예요. 다시마님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네, 진짜 너무 그런 일이 다반사여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내기도 했고 또 심하게 욕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약간 경상도가 좀 센 억양인데다가 그 욕까지 섞으면 엄청 세지니까 그렇죠. 하지 마라 했던 거죠. 이 다시마님 그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 귀신을 보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남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니까 또 친한 분이다 보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네네. 이제 할매도 저한테 그 얘기를 미리 말한 것도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번 이야기는 좀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워낙에 사람을 잘 상대를 못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해 네. 보일 수는 있는데 좀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했던 이유가 뭐냐면 잠깐 그 저번 시점 때 나왔던 귀신 보는 후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후배는 저한테 정말 은인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귀신에 관련된 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은인 같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가고 나서는 좀 연락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놀랬었던 게 네. 제가 그날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기독교 집안이라서 찬양팀을 할 정도로 좀 깊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다니진 않지만 네, 그때의 찬양팀이면 아무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좀 미리 준비를 하고 나가야 돼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한 20건이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귀신 보는 후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은 교회에 가야 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보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안에 바로 출발해서 교회 안에서 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다시 거니까 얘가 아직은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언니 전화 안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친 목소리였어요. 왜 나 자고 있었어? 오늘 일정이 있어서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언니 좀 부탁할 게 있었는데 언니라기보다는 언니를 넘어서는 그 뒤에 있는 할매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약간 퇴마라던가 약간 그런 능력이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 할매가 도와줘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 일인 거예요. 제가 한 처음 일인데 그때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길래 그래? 라고 했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그 쌍둥이랑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대요. 새벽에.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몸이 멋대로 막 돌아간대요. 그래서 고개도 막 지멋대로 돌아가고 손도 지멋대로 약간 움직인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종이랑 펜을 쥐어주니 약간 분신사바 느낌처럼 맨 남자를 그린다거나 죽어 이런 내용이라던가 나무에 매서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썼다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하다 생각해서 좀 확인 좀 부탁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길래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귀신 보는 후배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확인을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확인하면 되는데 왜 그걸 나한테 말을 해?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이후로 보이진 않는데 귀치, 그러니까 귀신의 냄새, 소리 이런 정도만 남아있고 보이지가 않더래요. 근데 자기가 느꼈을 때는 뭔가 있다는 건 확신이 드는데 자세히 볼 수가 없고 그걸 볼 수 있던 저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다. 어떤 상태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영상통화를 보여줬더니 되게 껌껌한 거예요. 방 안에서 보여준 거라고 하는데 방 안이 너무 껌껌해서 혹시 지금 불 켜져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이 켜져 있대요. 근데 껌껌한 거예요. 불을 끈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이는 방식이 약간 영상을 넘어서면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약간 좀 안경을 벗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라서 직접 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할매한테 물어보겠다 했더니
할매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원래도 무표정으로 다니긴 하지만 너무 약간 벌레 보듯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야 일단 끊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이제 전달하고 끊었더니 하는 말이 쟤네 웃긴다 이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했더니 쟤네 귀신 가지고 놀아. 귀신 가지고 노는 애들이야. 신들까지 가지고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일단은 네가 돕고 싶은 건 알겠어. 내가 뭔 말을 해도 너는 도울려 하겠지. 네가 신성이 착하니까. 근데 내가 예고 하나 할게. 쟤네 절대 못 나와. 거기서 못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와주긴 하겠대요. 제가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갔던 게 제가 이제 시청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귀신들에게 시달려서 너무 힘들고 논다는 개념보다는 고통의 몸부림침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왜 놀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그래도 적어도 쌍둥이한테 하는 말이겠지. 뭐 귀신 보는 후배한테 말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은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오케이 사인이 됐고 날짜를 잡았어요. 언제 직접 가겠냐 해서 날짜를 잡고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화해서 저한테 너 어디야? 뭘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줄 또 이제 영적으로 둔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유독 좀 귀신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약간 단 느낌이라면 그 친구는 그냥 모기약 같대요. 그러니까 쫓아보낼 정도로 냄새가 역하대요. 귀신들한테. 사람한테는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고요. 귀신들한테 싫어할 정도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았고 도움을 주는 존재도 옆에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 친구랑 놀고 있다 하면은 그래 알겠다 하고 넘어가시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집에 갔는데 거기가 신축 건물이더라고요. 아파트인데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14층에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는데 물론 약간 좀 공기가 무거울 순 있겠죠. 고산 좀 느낌이 날 수는 있는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무게를 누른다? 중력이 좀 누른다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문부터가 오라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집안은 깨끗해요. 근데 현관문 옆쪽이 그 방이에요. 쌍둥이 친구들의 방이어서 그쪽을 들어갔더니 거기를 들어가자마자 제가 토악질을 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울 정도로 몸을 누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자체가 끈덕지게 검은 무언가가 엉키고 설켜 있고 그래서 어두웠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뭐 폐가를 직접 가진 않았지만 약간 관련된 영상을 좀 본 적은 있어요. 가면은 할매한테 바로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폐가에 있을 법한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가 안에서도 약간 서열 싸움이 일어나면서 잡아먹기도 하고 뿔리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폐가에 있을 법한 것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떡해 하고 있으니까 할매가 와서 딱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귀신 보는 후배도 처음 들어와 봤는지 걔도 이제 토악질을 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냐면 일반인이었던 그 둔한 친구도 공기가 무겁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와. 그러니까 일반인도 느낄 정도로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소리도 그 약간 뭔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겹쳐 들리면은 외국어로 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계속 막 맴돌아요.
이상하게 막 불경 외우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 주기도문이라던가 이런 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도 들리면서 나 살려줘. 나 나가고 싶어. 나 살려줘. 이런 얘기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으니까 계속 쳐주더라고요. 그래도 할매가 도와주느라고 계속 쳐냈는데 걔가 또 제가 오니까 또 비틀기 시작해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막 몸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빙의에 걸려서 네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해봐야 알겠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할매가 비방을 많이 알려줬어요. 네. 근데 비방의 방법은 사람마다 또 지키는 신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런 얘기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자세하게는 그러니까 비방을 알려줄 테니 일주일 중에 하루만 잡고 그 비방만 해라. 2시간, 3시간씩.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잡고 한 번씩 해줬어요. 차도가 보이긴 했어요. 예. 얘네들이 점점점 괜찮아지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도 사라지고 그 비틀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근데 여전히도 남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언제 끝날까 했는데 옆에서 할매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잘 비웃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비웃는 거라기보단 걔네들한테 끝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겼는데 또 쌍둥이 친구들이 취미가 코스프레래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뭐 페스티벌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시험 기간이 끝나서 약간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고 거기를 가고 싶대요. 근데 하필 만나자고 했던 날이에요. 근데 만나는 날짜도 할매가 정해줬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냐, 오늘만 빠지면 안 되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오만했던 거죠. 다 끝나간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절대 안 된다. 약속하지 않았냐. 니네들이 진짜 간절하면 나와라. 라고 했더니 내가 감당할 테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감당할 테니까 진짜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쉬면서 무슨 일 생겨도 나 진짜 모른다. 알아서 해. 하고 끊었어요. 20-30분 뒤에 바로 전화가 와서 언니 살려줘. 언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하는 말이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거품을 물고 눈을 까디짓고 벌벌벌 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건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한테 전화하기보다는 119가 먼저잖아요. 근데 119를 부르지 않고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얘네들도 좀 불쌍한 얘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갔다 오면 이게 만일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면은 또 돈 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중샷을 시켜놓고 아빠가 명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것도 아닌 거를 난리를 쳤다라는 이유만으로 쓰러지면 세워서 때리고 쓰러지면 세워서 때리고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봤을 때는 119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일단 할매한테 부탁해서 해보겠다 해서 비방으로 주문을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 불경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막 외우고 한 20번 정도 외우니까 얘가 이제 점점 돌아와서 이제 정신을 차렸대요. 네. 네, 그래서 그 애들이 좀 괜찮아졌고 결국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나 봐요. 이제 그 이후로는 잘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올 때마다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또 받았더니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귀신 보는 후배가 언니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예. 미안하대요 갑자기. 그래서 왜 또 무슨 일인데?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심심해서 강령술을 했거든? 근데 쌍둥이들이 있으면 강령술이 잘 되니까 데리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매가 말한 것처럼 걔네들은 진짜 가지고 논 거예요. 그 현상을 즐긴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야 끊어. 네가 뭔 자격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 진짜 한 번만 봐줘. 진짜 너무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더 이상 너네들 못 도와줘야겠어. 내가 진짜 얼마나 열심히 너네들을 도와주려고 내 시간도 빼고 내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줬어. 와. 근데 니네들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걔네들 진짜 너무 잘못했다. 제발 살려달라 해서 결국엔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나서 이제 또 그 사건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엔 또 무슨 일이 생겼냐. 귀신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끌어보고 그러니까 뭔가 그릇이었는지 신가물이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 보이진 않았고 느낌이 오거든요. 진짜 그러신 분들이면.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허주들이 자꾸 와서 너 무당이잖아. 나 받게 해줘. 나 신내림 받게 해줘.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빙의가 돼서 그 친구가 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네. 나 바리대기다. 뭐 옥황상제다. 막 이런 호호호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급 높은 신이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신이 오려면 정말 누가 봐도 찬란한 느낌이 들어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얘기를 하는 게 꼬라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잡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 네가 날 이기지도 못하면서 뭔 바리대기야.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놈이. 이랬더니 들켰네? 이런 경우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무당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저는 처음이기도 하고 할매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건 무당이 할 일이잖아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맞죠. 그래서 너무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할매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걸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나는 있잖아. 너가 이걸 반면교사를 삼아서 네가 도와줄 일을 정말 많을 거야. 이런 일 진짜 많을 거야 너한테. 찾아올 거야. 계속 찾아올 거고 너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리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그만둘 것도 보였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나 아무리 봐도 너네들 가지고 노는 걸로 보인다. 나 너무 싫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또 블랙아웃이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빙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얘기를 못 들었지만 그 친구들이 녹음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니네들이 신을 아주 자스로 보나 보다. 제대로 한번 놀아줄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졌대요. 대답이 없었대요. 예. 그러더니 한 10분 뒤에 제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나 왜 쓰러져 있지?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녹음본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내가 손을 떼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 마지막 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결국에 할매가 말하기로는 그 약간 신가물이든 귀신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결국에 우울증이나 이런 안 좋은 에너지가 생기면 그게 끌려온대요. 한이 맺힌 얘들이 이제 막 끌려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가정 환경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 생각으로는 죽고 싶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끌려왔는데 이 현상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논 느낌을 나중에서야 제가 그걸 알고 더 이상 못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또 뭔 일을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실 거기서 차단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또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걔네들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더니 이번에는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블랙아웃이 돼요. 또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또 이제 녹음본을 들려준 말로는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 귀신 보는 후배한테 네. 야 똘순아, 이 귀신 보고 싶다 했지. 내가 아예 박살내줄게, 못 닦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신을 가지고 논 대가는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제가 또 픽 쓰러졌대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몇 분 뒤에 일어나서 얘기를 듣고서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그 시점에서 갑자기 그 귀신 보는 후배가 벽을 막 쾅 치면서 머리를 박더래요. 예.
그래서 뭐야 무슨 일이야 했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했더니 막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똘순아 그만해 왜 그래 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죠. 그 내용에서 그랬었잖아요. 눈을 부셔주겠다. 약간 영안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간 사이에 있다. 그 눈이 그게 있다. 네네네 눈이 있다. 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속 찍더래요. 너무 아프고 따가고 미칠 것 같아서 머리가 막 열이 나고 그래서 계속 박았대요. 그러고 나더니 걔네들이 좀 이상한 게 보인다. 이상한 것 같다. 몸이 이상하다. 몸이 뺏긴 것 같다. 이랬는데 제가 또 말을 못했던 게 네. 거기에서 빙의 된 제가 또 그 말을 했어요. 어디 한번 수호신이 없는 상태로 귀신 보고 살아봐.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하긴 한데 벌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걔네들은 제가 끊어냈어요. 그냥 더 이상은 네.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난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그 존재가 나는 본 적도 없는 존재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만일에 똘비라고 친다 하더라도 똘비는 절대 오지 않겠다 했다. 심지어 네. 내 몸을 빌릴 존재가 아니다. 근데 그 존재가 와서 뭐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신의 존재라고 느낀다. 너네들이 너무 가지고 놀았다. 니네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나도 더 이상 못 해주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차단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걔네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몰라요. 와. 네. 그리고 이제 그 존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신에 관련돼서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꿈속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어떠한 남자분이 약간 선신처럼 네. 흰 수염에 광빛이 도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고 구름 사이에서 왔는데 저한테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와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네가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몸이 아팠을 텐데 미안하다. 네. 이제는 똘비를 언급하면서 똘비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비님께서 도와주셔서 너가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될진데 이렇게 빙의하게 되고 네 몸을 뺏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위험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오늘 다시마님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행인 게 뭐냐면 대부분 네. 무당도 아니고 근데 지켜주는 사람 뭐 알려주는 그 존재가 있는 네. 그냥 영안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네.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니나 혹시 그게 선무당 짓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치만 왜 그렇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는 얼추 다시마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타인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네. 깨닫는 순간까지도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과정을. 그러니까 마음이 저는, 선해서 네. 그런 거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냥 솔직히 저도 이제 거부를 했고 원래는 뵈야 됐다고 해서 좀 비틀려가지고 네. 제가 무당도 아닌데 약간 무당 느낌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몇 명 무당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무당분들이 되게 다양한 시점이 있었던 게 이게 정말 특이한 게요.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제일 귀신이 많이 보던 때인데 그때는 저보고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귀신 보는 거 아닌다라는 얘기도 하는 분도 있었고 네. 뭐 어떤 다른 분은 나가래요. 이 뒤에 있는 신이 너무 무섭다. 나가라. 이런 분이 계셨고 뭐 어떤 분은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보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것 같은데 이랬었어요. 중고등학교 네. 때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다 인정을 하세요. 얘 보는 거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이 들려주시기로는 네가 원래는 무당이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비틀어주신 신분이 계셔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무당 아닌 무당의 삶을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너가 그거를 도와주는 신이 계시니까 네. 네가 할 수 있는 거지.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도와주는 거는 너가 그 정도로 끝나는 그 정도면 너를 지켜주는 신이 워낙 세서 그런 거다. 너도 함부로 도와주지 마라. 그냥 그분이 말하시기에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안 된다 하면은 좀 말을 들어라. 왜 말을 안 듣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더 네. 무서운 거는 뭐냐면 네. 그 다시마님의 할매라고 불리는 그 분께서 지켜는 네. 주시지만 그분보다 센 존재는 많아요. 어, 그 네, 존재를 네, 만났을 맞아요. 때는 박살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네, 그때는 도망쳐야죠. 네. 도망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네. 그래서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나를 도와준 신이 뭐 최고는 아니잖아요. 아, 이 세상에 그쵸. 얼마나 넓고 네. 우리가 모르는 존재들이 많은데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다시마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앞으로도 더 신기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분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막힘이 없어요. 예, 정말 이런 일들을 겪고 오신 분이고 그렇기에 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이라든지 표현법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마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